일본 패션의 트렌드가 시작되고 사라지는 곳 하라주쿠. 혹시 이 하라주쿠가 생기게 된 뒷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Step 1,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4,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한 번에 1000명 이상 도로를 건넌다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든다는 하라주쿠. 두 곳 모두 도쿄의 유명한 관광지이다. 그중 일본 패션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이 하라주쿠가 일본인이 아니라 미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하라주쿠역과 가깝게 붙어있는 요요기 공원을 빼놓을 수 없다. 도쿄 시민의 자랑인 요요기 공원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바로 일본 육군 주둔지의 연병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폐망 후 미군들은 그 넓은 요요기 공원을 자신들의 주둔지로 삼았고, 그 자리에 미국인 마을인 워싱턴 하이츠를 만들어 버렸다. 이후 미군들의 가족들도 워싱턴 하이츠로 들어왔고, 그들에게는 미국과 똑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해 주었다. 90만 평 이상의 광대한 부지에 1940년대 미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이 재현하였다. 스쿨버스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시스템부터 자녀들 또한 미국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물론 수업도 미국 교육과 다름이 없었고, 지역적인 면을 고려해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수업도 있었던 것 같다.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자녀들은 졸업 파티까지 그야말로 미국과 똑같은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일본 안의 미국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도 점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들을 위한 먹거리, 입을거리 가게가 차례차례 개장하게 되었다. 특히 옷가게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현재 하라주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럽계 문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1964년 미군이 철수하고 일본으로 반환되고 나서 미국을 대상으로 했던 가게나 상점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장사를 이어갔다. 지금의 하라주쿠 패션거리는 미군과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한 서구적이고 유럽풍인 가게들이 그 시작이었던 것이다. 과거의 일본 패망과 미군 주둔이 지금의 하라주쿠를 만들었지만,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일본은 단지 살기 위해 일만 하던 시대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는 시대로 변하게 된다. 생활이 윤택해진 사람들은 패션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이시즈 켄스케라는 인물이다. 그는 반 자켓이라는 브랜드를 오픈하면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캠퍼스 룩을 모방한 아메리칸 캐주얼 웨어의 붐을 일으킨다. 아메리칸 캐주얼 웨어에 이어 미국의 히피 문화가 들어오게 됐고, 6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히피족을 모방한 후텐족이 생기게 된다. 그들은 히피족의 복장과 말투, 그리고 행동만 따라할 뿐이지 무기력하고 게으르며 이상한 말을 내뱉는 등 그 시대의 골칫거리였다고 한다. 일본의 GDP가 세계 2위까지 올라가면서 일본은 그야말로 경제적 호황이 이어졌다. 드디어 지금의 하라주쿠를 패션거리로 성장시키고 일본에서만 존재했던 DC 브랜드라는 패션 트렌드가 생겨난다. DC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인물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가 바로 타케오 키쿠치라는 인물이다. 그는 1970년 하라주쿠에 빅이라는 브랜드를 설립하고 1974년 동경TV에서 방영한 드라마의 의상 디렉터를 맡게 된다. 그런데 당시 드라마 주인공들의 의상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하라주쿠에 있는 빅이라는 매장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붐을 일으킨다. 이러한 DC 브랜드의 유행은 외국을 모방하는 게 아닌 일본이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확립한 패션이라고 한다.
하라주쿠에는 젊은 사람들이 더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유행을 선도하는 거리가 되었다. 생겨나는 가게들도 문전성시를 이루며 말 그대로 떼돈을 벌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일본의 유행을 선도했던 하라주쿠도 2022년도를 맞이했다.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세대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었지만 패션과 문화 그리고 젊은이의 거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얼마 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하라주쿠도 많은 가게들이 폐점하였다고 한다. 혹시 이 긴 하라주쿠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라는 걱정도 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시 크레페 가게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한동안 길거리 음식을 사먹는 사람도 전혀 없었는데 하라주쿠는 이제 일상을 거의 회복해가는 것 같다. 물론 예쁘게 코스튬을 한 패션 리더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라주쿠는 하라주쿠 패션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패션이 꼭 있었다. 1970년대 고베에서 들어온 하마토리 패션, 까마귀족, 그리고 신인류 세대부터 1990년 여고생 패션인 카와이 패션과 남자들의 페미 남자 패션이 지나고 2000년 전후에 그 유명한 갸류 패션을 지나게 된다. Ups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 yo. 갸류를 얘기하려면 검은 계열의 쿠로 갸류부터 하얀 계열의 시로 갸류까지 얘기하려면 끝이 없다. 하지만 지금의 하라주쿠는 특정한 하나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그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하라주쿠의 트렌드이며 문화인 것 같다. 하지만 하라주쿠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조금씩 생겨나던 한류붐이 이제는 이렇게 양쪽에 보이듯이 K 컨텐츠라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바로 왼쪽에는 K 브랜드 스타일란다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K 코스메틱 에뛰드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외에도 작은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K타운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작은 가게들이 모여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하라주쿠의 다케시다 거리를 나와도 한류붐은 계속된다. 백종원 홍콩 본점을 중심으로 여기에도 K타운 푸드코너가 생겨났고 바로 옆에는 갤럭시 스토어가 그 맞은편에는 라인 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그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저기 보이는 저것이다. 보이지 않을까 싶어 좀 더 가까이 와봤다. 현대 라이프 무브즈. 오다 보니 매장 문 앞까지 오게 되었다. 온 김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지? 라인 프렌즈와 BTS의 콜라보 캐릭터 BT21이 쫙 깔렸다. 뭘 이리 많이 세워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니 차에서 책도 읽고 낚시도 가고 운동도 하러 다니라는 것 같다. 안녕 BT21. 차 안에 7개만 보이는 게 7인승? 사실 이 차를 보러 왔다. 아이오닉5 전기차. 지금은 시승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멋있다. 대신 시승할 수 있는 시트가 놓여져 있다. 사방이 뻥 뚫린 게 민망할 것 같아 만져만 본다. 가죽이겠지? 이런 넥소까지 전시되어 있다. 본격적으로 넥소를 시승해 본다. 부릉부릉 띠띠빵빵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아무래도 차를 키워야 하겠다. Do it 'cause it's sensation. I live my life in my head like a narration. Don't expect greatness, do my best, man. 넥소. 하라주쿠에 재진출하게 되었다는 K브랜드 현대자동차.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도 해주었는데 우산 하나 정도는 슬쩍 주위를 둘러본다. 비가 오지 않아 놓고 갈 뿐이다. 현대 파이팅, 전기차 파이팅. 하라주쿠는 전쟁과 시대적 역사의 흐름에 생겨났고 변화해 왔다. 하라주쿠의 부는 한류분 또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보면 한때 유행으로 끝났거나 아니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하라주쿠는 일본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 중 하나이다. 지금도 새로운 트렌드가 도전을 하고 사라지는 곳이다. 우리 둘이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라주쿠의 역사적 뒷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히스토리를 알았던 몰랐던 간에 하라주쿠는 지금도 도쿄의 패션 아이콘이다. 이러한 변천사를 한 번쯤 알고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다. 재미있게 시청하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